네, 안녕하세요. YJ금융의 정석 실전입니다. 네, 오늘은 공모 상장 리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케이스 스터디 5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식 추천 목적이 절대 아니니까 이거 보고 주식 사시면 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 상장된 리츠는 신한알파 리츠, 롯데 리츠, NH 프라임 리츠, JR 글로벌 리츠,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 미래에셋 맵스 1호 리츠, 이지스 레지던스,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 SK 리츠, D&D 플랫폼 리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요게 좀 더 순서대로는 얘가 좀 여기 좀 되겠네요. SK 리츠랑 D&D 플랫폼이 제일 최근에 상장됐죠.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상장된 리츠가 있고요. 리츠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상장 리츠다 보니까 공시의 목적이 있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많은 내용을 여기서 본의 아니게 어쨌거나 대체투자, 사실 좀 공개되기 어려운 대체투자 자료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상장 리츠, 공모 상장 리츠에 대해서 좀 계속 이런저런 그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이번 거는 공모 상장 리츠의 뭐 전반적인 얘네들의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각각의 한번 배당 수익률이 그냥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최초의 그 최초 제시, 그러니까 처음에 리츠 만들었을 때 우리는 미래의 수익률이 이러이러 할 거예요 라고 제시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5,000원 기준이겠죠. 그 수익률이 그냥 대략 어떤지, 평균으로 어떻게 되는지, 실제 첫 해, 둘째 해 이 실제 평균이 아닌 시장 시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그냥 분석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가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한 알파 리츠가 2018년 8월에 여기 틀릴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일일이 검색해서 찾은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음. 예, 제시 배당률도 투자 설명서를 일일이 다 찾아서 거기에서 써 있는 걸 이렇게 적은 거 가지고요. 적다가 오타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 추천 목적이 아니라는 거. 예. 참고로 저도 저 리츠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갖고 있는 이유가 제 이 전 직장에서 계속 심사역을 원래 투자 쪽으로 하다가 나중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 좀 보수적이 되니까 에쿼티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리스크한 에쿼티 따위는 너무 싫어 하고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 돼버려서 그래도 사람이 좀 에쿼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에쿼티를 싫어하니까 리츠를 좀 갖고 있으면, 내가 내 에쿼티를 갖고 있으면 내가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나의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제로 리츠를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똥손이어서 제가 투자 목적이 아닌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리츠가 올랐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리츠를 샀다면 리츠는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겠죠. 네, 전 똥손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냥 지식 전달만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전 몰라요. 네. 그래서 신한 알파 리츠는 2018년 8월에 1,140억 원 규모로 5,000원을 공모해서 다음날 바로 5,200원까지 공모 첫날도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저는 다음날 걸 그냥 했어요. 공모가란 게 공모한 첫날 종가도 사실 뭐 괜찮죠. 중요한 정보고, 전 하지만 데이원 다음날 종가를 그냥 썼어요. 왜냐고요? 그냥 이게 좀 찾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참 있다 1년 뒤에 롯데리츠가 상장해서 4,084억을 해서 5,000원이었다 6,500원 한 방에 빵 올랐죠. 이때는 대박 올랐고요. NH 프라임 리츠가 그해 2개월 뒤에 했다가 이때도 팍 올랐죠. 그래서 리츠는 상장만 하면 대박이구나. 이거 지금 몇 프로죠? 30% 오른 거죠. 5,000원에 10%가 500원이니까 1,500원 올랐으면 30% 올랐으니까 리츠 공모리 들어가야지 했는데 또 이게 약간 암흑기가 왔죠. 지금 2020년 7월 한 6개월 뒤부터 이때 올망졸망 쭈르륵 상장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떨어졌죠. 뭐 자산이 나빴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 생각에는 시장이 나빴다라고 생각되고요. 전 사실 주식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가 뭐 주식시장도 하락이었겠죠. 사실은 얘는 배당주잖아요. 배당주인데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상승한 같이 오르기도 하지만, 이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주식 넣으면 뭐 대박 난다 해서 성장주 베이스로 다들 주식을 투자할 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7%, 6% 이런 배당하는 배당주는 몰라 나 대박 낼 건데 지금 장난해 6% 약간 이런 시기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리츠에 잠시 암흑기가 왔었고요. 아마 대부분 회복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또 갑자기 또 이제 여기 어떤 계속 공백이 있죠. 얘네들
여기하고 한참 뛰었다가 얘네 둘 했다가 또 한참 공백기 있다가 우르르 했다가 또 최근에 8월 9월에 했는데 요거는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시장이 좀 배당주도 이제 보는 시장이 왔나 봐요. 그래서 물론 부동산 자산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네, 리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제 수익률 한번 궁금해서 저는 보니까 처음에 제시 수익률이죠. 제시 배당률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할 때고, 예를 신한 알파리치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000원 설정해서 뭐 예를 들어 6,100원에 유상증자라고 예를 들어서 뭐 7,000원에 하고 하다 보니까 최초 5,000원일 때 제시했던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달라요. 완전 다른데 그냥 지금은 학습 목적으로 갖고 온 거고요. 그 신한 알파는 이 숫자 쓰면 안 돼요. 신한 알파는 최초에 지금 아마 그 용산의 오피스랑 그 판교 오피스 두 개 투자했을 때 제시 수익률이고, 실제 유상증자하면서 또 5,000원이 아는 금액에 사면서 또 추가로 다른 오피스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이 숫자는 그냥 참고할 뿐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최초 제시라는 말 뒷페이지는 쓸 거예요. 최초 제시 배당률이지 현재 제시 배당률이 아니에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고요. 롯데리치도 뭐 쭈루룩 얘기했고, 수익률을 보시면은 보통은 에버리지를 COC, 그러니까 대략 몇 프로 배당인가요? 5,000원으로 사면 그럼 신한알파는 7.4를 얘기했고요. 롯데는 6.78, NH프라임리치는 4.99, 그리고 이때 우르르 했던 애들은 다 6을 넘었고, 여기는 뭐 4.76, 레지던스니까요. 좀 다르죠. 주택, 오피스, 해외였으니까 또 좀 비쌌고요. 해외가 비싼 건 더 리스크하니까 더 많은 금리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랑코 에너지, 주유소 리츠고, 캔데스케어 물류 리츠, 그리고 최근에 D&D 플래톤 리츠는 여러 개 물류랑 오피스 섞여 있는 거고, SK 리츠는 SK 서린동 오피스랑 SK 에너지는 아주 주유소도 섞여 있는 약간 믹스된 녀석이죠. 이번 거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런 수익률이 이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는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익률이 높다고 예를 들어 다 5,000원이었으면은 제일 좋은 게 그럼 JR 글로벌이겠네요. 예를 들어 5,000원이었으면 7.94% 그런 거 아니에요. 배당은 배당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똥 얘기하면 죄송해요. 똥도 싸게 사면 금이고 금도 비싸게 사면 똥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놈도 그 좋은 거보다 더 비싸게 사버리면은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고, 개쓰레기 쌍이 아니에요. 개쓰레기 똥도 걔보다 어쨌거나 싸게 사면은 나중에 그 정도로 올려 팔 수 있으니까 마진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려워요. 사실은 좋은 부동산은 가서 보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보니까 실사 갔더니 대박죠. 와, 진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것보다 더 너무 비싸게 팔면은 안 되는 건데, 그게 심정적으로 그 좋은 거보다 더 비싸게 파는지 좋은 거보다 더 나쁘게 파는지 좀 어려워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적정하게 사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실사 가면은 약간 좀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결국은 수익률이 별로 적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하다기보단 뭐 수익률이 모든 걸 말하지 않는다. 원금 안 돼 있잖아요. 원금 어떻게 할 거예요? 원금 날라갈 수도 있겠죠. 어떤 놈인가는.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 중요해요. 사실 원금이 메인이잖아요. 배당 7% 6% 받다가 뭐 5년 뒤에 내 원금 100이고 77 받다가 100이 날라가면 다 날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조심하시라. 에쿼티라는 거 항상 제일 리스크 리턴에 예민한, 리스키한,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높은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산들은 이런 거 한번 궁금하시면 쭈르륵 보시고요. 시간 되면 뭐 하나하나 가끔씩 할게요. 몇 개 지금 이제 설명했었죠. 기존에도. 그렇죠? 그러고 이번엔 배당률 위주로 할 거니까 최초 배당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달라요. 그냥 최초에 이랬다. 최초 제시했을 때 5,000원에 공모할 때 우리는 평균 배당률이 7.44고 최초 배당률이 5.55.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배당하면 첫 기에 5.5%를 줄 거고, 뭐 쭈르르르 흔들리다가 마지막에 한 8.1% 준 건데, 얘를 평균 내면 우리는 7.4쯤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7.4를 받는다기보다는 5.5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야겠죠. 처음에 5,000원으로 만약 최초 설정할 때 들어갔다면. 그러고 현재로서는 이거 많이 바뀌었어요. 체인지 됐으니까 그냥 이렇다. 들어갈 때 그냥 이런 느낌. 어차피 제시 수익률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옛날이니까 좀 다르고, 또 근데 이제 추정 기간이 중요해요. 사실은 평균 COC라는 숫자를 너무 높여보고 싶으면은 보통 임대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을 받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점점 좀 올라가게 돼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정 기간은 10.3이 아니라 추정 기간 5년으로 했었으면은 예를 들어 5년? 이게 지금 6개월이죠. 6개월이니까 5년이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11기까지네요. 11기까지. 여기까지가 5년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하면은 뭐 평균이 이 정도? 예를 들어 평균이 7.4가 아니라 뭐 6.9일 수가 있겠죠. 5년으로 했었으면은. 그래서 이게 추정 기간을 잘 넣은 게 추정 기간이 중요해요. 추정 기간을 물론 부풀리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추정 기간이 길면 에버리지 COC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없이 이거 안 보고서 에버리지 COC만으로 비교하면은 좀 착오가 날 수 있어요. 추정이 긴 놈들이 조금은 틀린 정보를 제공해요. 좀 과대 계산된 정보를.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될 것 같고 어쩌거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만약 보정하려면 뭐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전부 2년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2년 평균 얼마인지 해서 에버리지를 2년 에버리지로 다 바꾸면 또 뭐 비교성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롯데리츠도 어땠나요? 처음에 보시면은 한 6.78을 제시했고 이니셜은 보니까 첫 해는 10.1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슈가 있겠죠. 뭔가 리저브 현금들이 많이 있던, 뭐가 했었던, 아니면 이거 기간이 또 짧죠. 2개월 연환산 수익률이잖아요. 연환상 10.1인 거지. 연환산 10.1인데 2개월이면은 어쨌거나 작은 금액이 조금 더 받고 하면 수익률 확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를 대신 요거 에버리지를 단순히 4분의 뭐 10.1 더하기 6.4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의 비중을 웨이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2개월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거 일단 제가 계산한 거는 에버리지는 그 웨이트를 반영한 거예요. 웨이트 10.1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반영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얘는 2구, 얘는 6의 비중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6.78 하고 처음에 10.1이다. 그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이때 많이 올랐다 그랬죠. 그리고 NH 프라임 리츠는 보시면은 4.99. 그래서 처음 투자하면은 평균 4.99를 4.99 반올림에서 5.0을 예상하는데 어쨌거나 5,000원을 샀으면 첫 배당은 5.32%였겠구나. 근데 이제 매 6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한산 5.3이면 뭐 실제로 2.65인가요? 2.65%를 받았겠죠. 반기에. 그거 받으면 1년으로 치면 5.3이니까요. 이 정도 해당하는 현금이 왔을 거죠. 세전으로. 그런 거고요. 이지스 밸류는 얼마일까요? 이쪽 애들이 우르르 이제 새로 설정했던 친구들이죠. 다 이때 한참 또 많이 했던 애들이고요. 2.3년 얘는 길진 않네요. 지금 이제 6.01이고 처음에 5,000원 투자했으면 5.8%가 예상됐고 두 번째 해 그러니까 처음에 10개월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6개월 기간의 배당 수익률은 연환산 6% 정도 예상되고요. 이런 식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녀석이었어요. 크게 좀 연도 짧죠. 길게 가면 사실은 좀 더 오르겠죠. 이 추세로 간다면은 10년을 추정했으면 처음에 신한 알파처럼 10년을 추정했으면은 에버리지는 훨씬 올라갔겠죠. 그런 거고 미래에서 맵스 리츠는 어떻게 되나 얘는 또 숫자가 6.39 평균 에버리 반올림에서 6.4인데 투자하면 첫 해는 7.9를 받을 수 있었죠. 첫 해는 대신 12개월 기준이니까 진짜 7.9%겠네요. 1년이니까. 그래서 기간도 사실은 좀 아셔야 되고요. 이거 비교할 거면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는 4.8% 평균에서 4.8%인데 이거 되게 첫 기 5개월에는 배당이 없고 두 번째 기 6개월부터는 5.1을 꾸준히 주네요. 아까 뭔가 대출 같은 형태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레지던스 리츠가 현재 개발 중인 임대주택이어서 개발 중일 때는 아마 PF 같은 개념으로 이자를 받겠죠. 이자를 받는 개념으로 가고 준공하면은 운영하는 개념으로 이쪽도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픽스 숫자가 나올 거고 7년인가요? 임대주택이 얘네는 아마 그때 매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매각하면 캐피탈 게인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캐피탈 게인이 생기면 확 올라가던가 손실이 생기면 확 떨어지던가 해서 좀 플랫하게 가다가 마지막 7년차 7년에 판다면 7년에 맞다면 7년 차에 이제 캐피탈 게인으로 위아래로 흔들림이 크게 생길 수 있는 거고 주택 가격이 더 오른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 캐피탈 게인이 생기다 볼 수도 있겠죠. 오늘 각 개인이 추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 보시면은 평당 얼마 정도의 임대주택을 산 거고 대신 매각은 가정인 거죠. 매각은 어쨌거나 그런 가정이 있어요. 한번 궁금하면 좀 재밌으니까 이거 전 봤거든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얘네들이 다 높은데 얘만 해놨나요? 미래 캐피탈 게인이 얘는 좀 생각보다 딴 애들보다 주택이 요즘 많이 올랐으니까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수익은 덜 받아도 되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숫자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런 느낌이고요. JR 글로벌은 이 제일 평균이 높은 녀석이었죠. 7.9가 평균인데 4.4년 뭐 아예 길진 않네요. 그래서 첫 해에는 되게 낮게 받는 것도 7.4%였어요. 그래서 5,000원에 투자했으면은 첫 해 5개월 동안 연한산 7.4%의 배당이 나올 거고, 그 다음 7.7, 7.7, 7.9. 물론 이게 또 100%는 아니죠. 이게 100%면 채권인 거고, 실제 뭐 흔들릴 수 있고, 환에 대한 노출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환을 100% 해지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추정일 뿐이죠. 근데 추정이 어쨌거나 환에 대한 변동성도 있고, 다수의 리스크 팩터가 딴 애들보다 높으니까 평균 에버리지 COC 배당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높게 준 거죠.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그 리스크라는 게 일단 최소한 환이 여긴 곱해져 있잖아요. 환 100% 환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환의 흔들림이 기본빵으로 노출돼 있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줘야죠. 리스크가 더 높다면 더 높은 수익률 주는 거고, 그 높은 수익률이란 게 흔들릴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항상 죽어도 7.7을 주는 게 아니라, 딴 놈의 6%면 딴 놈은 6.5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가서 5.5가 될 수도 있지만, 얘의 7.7은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뭐 1.5, 나중에 한 10이 될 수도 있고, 실제 가보면 이게 뭐 5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많은 변동성을 한 평균 값인 거죠. 그냥 이 값은 뭐 그런 느낌이고요. 변동성이 더 높다는 게 이론적인 거죠. 라고. 코랑코 에너지 리츠는 이것도 신선하네요. 뭔가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가는 애들 많지 않은데, 예측한 건 이런 거고, 근데 이거는 아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얘는 이제 180개인가 주유소를 갖고 있는데, 주유소를 마스터리스에서 현대오일뱅크한테 꼬박꼬박 받는 개념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중간에 아마 팔 수가,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팔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직접 개발 안 하겠지만, 팔면 땅값이 올랐으니까 주유소 정리해서 팔 때마다 뭐 실제로 이제 주가가 흔들리겠죠. 주가가 막, 이건 지금 5,000원이 계속 평생 간다고 했을 때, 뭐 주유소 팔지도 않았을 때 예상된 수익률인데, 실제는 주유소 하나씩 팔 때마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장부가, 리츠의 장부가라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으면은 리츠 가치가 또 막 올랐겠죠. 뭐 그런 식으로 흔들렸을 거고, 또 그 매각은 일시배당으로 갈 거니까 꾸준히 어차피 팔아서 번 돈은 그 해에만 번 돈이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유소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로 또 배당이 올라가거나 했을 테니까 많이 흔들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비싸니까 팔았을 테니까 긍정적인 흔들림이었겠죠. 네, 그런 거고요. 캔달스퀘어 리츠, 물류 리츠고, 얘는 짧게 2년만 제시했어요. 그래서 평균 5.5에 뭐 이런 느낌이고, 얘도 많이 올랐던 게, 보통 리츠가 60% LTV 뭐로 보통 물류나 뭐 오피스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 IM에서는 이게 40 몇 프로 정도의 LTV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레버리지를 이론적으로 더 쓴다면 실제 에쿼티 수익률은 뭐 더 올라갔었겠죠. 근데 이제 레버리지 더 쓰면 그 남은 돈 어디다 쓸지가 문제긴 한데,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어느 정도 버퍼가 있었다 그런 개념에서, 삼성증권인가 어디서 무슨 그런 리포트를 써줘가지고, 물론 리포트가 써줘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은 그냥 분석을 한 거죠. LTV랑 이런 게 버퍼가 있네. 그리고 이니셜 캡이 미리 샀던 물류센터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지니까 물류센터의 평가 가치도 올라갔겠네. 뭐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더 설명을 한 거죠. 가격을 발견한 거죠, 어차피. 그런 느낌에서 아마 올랐었고, 지금은 막 채권 발행도 하고 막 그러나, 그래서 아마 좀,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계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D&D 플랫폼 리츠도 제시 수익률은 5,000원에 들어갔으면은 이런 6.3, 5.6 첫 반기 그러니까 6개월이랬을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6.0을 받겠구나 라고 그대로 간다면. 근데 당연히 또 유상증자를 하던가 채권 발행해서 신규 투자를 할 거죠. 그러니까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론적인 최초 제시일 뿐이고, 근데 이 시작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SK 리츠도 완전 플랫한 5.5를 제시했네요. 네, 이렇게 SK 설인동 오피스랑 SK 주유소, 오피스 주유소 여기 두 개를 갖고 있는 리츠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제시를 했대요. 네, 이런 거고, 간단히 보면은 이건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제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제가 뭔가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친구들이 틀리게 계산했으면 틀렸을 수도 있죠. 귀찮아서 제가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마 이 10월 17일 기준 직전 가장 최근 배당액 가지고
뭐 6개월마다 배당이면 그 연한산했겠죠. 그 배당액을 아마 10월 17일 현재 뭐 16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종가 기준에 총 그 리츠 자산 대비 배당 금액을 해서 배당 수익률을 뭐 6개월이면 곱하기 2에서 연한산을 한 수익률이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여기 있구나. 연한산 제가 했네요. 6개월이니까 수익률이 2.4니까 6개월 기준 그 연한산하면 4.08쯤 된다. 그래서 일단 최근 기준 배당 수익률은 다 4.08, 5.0, 5%대, 6%대, 4.9 뭐 어느 정도 실제 처음에 아마 제시 수익률은 제시 COC는 대충 막 7부터 되게 다양하게 7 근처 6 후반대 많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요즘에 주가가 올라갔나 봐요. 현재 주가 떨어졌네. 대부분 올라간 애들도 있고 하니까 평탄화가 됐네. 어느 정도 실배당 이건 어떻게 보면 에버리지 COC가 아니라 최초 연도 실제 배당 수익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에버리지는 훨씬 높겠죠. 어쨌거나 실배당 수익률 이 정도고, 그럼 에버리지 COC가 이랬는데 9월 말 기준 주가로 이제 나눠 보면은 주가가 얘는 지금 많이 올라 8,000원대니까 5,000원일 때 실점 사다면 8,000원 정도 되면 4.58쯤 될 거죠.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이란 게 현재 시가로 환산해 보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된 것 같아요. 다 5%대, 6%대, 4%, 7%, JR글로벌 여전히 높네요. 이렇게 슈르륵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쓴 것처럼 유상증자가 한 놈이 누군 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상증자 했으면은 단순히 이렇게 주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평균 뭐 에버리 COC, 이니셜 COC 제시는 유상증자 전에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막 믹스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일이 유상증자의 이벤트 하나하나마다 다시 분석해서 뭐 이 분석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 자료로 주식 살 때 쓰지 마시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이 ESL 캔달 스퀘어도 유상증자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채권을 발행했나? 어쨌거나 처음에 제시한 거에서 추가로 유상증자를 했거나 채권 발행을 했거나 아니면 신규로 뭔가를 투자했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제시 수익률이랑은 싹 바뀌게 되죠. 흔들리게 되니까 이거는 뭐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 스타트일 뿐이고 사실은 이 부분을 보정하셔야겠지만 진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면 이 이벤트를 보정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저는 그렇게 그냥 러프한 자료 수준으로 오늘은 얘기한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쨌거나 이 리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업용 부동산 스터디 베이스로 얘기할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추가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